손 드신 남자분. 총 질문하신 5분께는 허핑턴 포스트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이 가방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재밌게 봤는데요. 그 기웅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게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었거든요. 마지막까지 봤는데.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우정이랑 그 사랑이랑 그 좀 다른 건가요? 그걸 저는 사실 동성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정과 그게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 우정을 착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웅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봤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뭐 자기가 위험하더라도 그렇게 당하고 막 그러는 게 그냥 친구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모르겠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 영화가 용주 위주로 서술됐기 때문에 기웅이가 답변을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답변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었고, 사실 저는 그냥 기웅이가 삭제된 장면이 많은 게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 있고, 물론 이제 여자친구랑 뭐 헤어지는 과정도 삭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랬었지만, 방점을 찍은 거는 둘이 친구 관계였었고, 기웅이가 게이가 되거나 뭐 이런 건 관심이 없었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죠. 고등학교 때 모호하게 지금 오늘 이 자리 마련됐던 것도 그 게이들 중에 상당수가 고등학교 때 사귀어요. 사귀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뭐 얘기했던 것처럼 애 잘 낳고 아주 그냥 평범한 평균율의 어떤 이성애자로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그 시절에 되게 모호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주는 거가 되게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성인의 언어이고 기존 시스템의 언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모호한 대로 내버려 두지, 나도 모호하게 살았었고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냥 너무 쉽게 게이가 됐어, 원래 잘 됐습니다, 해피엔딩 이런 거가 이렇게 원래 그런 어떤 답을 주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남자를 사귀었어요. 같은 반 친구도 있고 문과반일 때는 이과반 친구도 있었고, 근데 그들 대부분이 저는 그냥 지금은 게이로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히 사춘기 때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남자들은 치솟아 오릅니다. 정말 눈 감으면 섹스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때는. 안 그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냥 어쨌든 손만 뻗으면 사귈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양성애적인 어쨌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정체성을 자기는 이성애자, 나는 동성애자라고 찾아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사귀었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정말 사랑했거든요, 저랑. 근데 그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가서는 여자친구로 사귀고 굉장히 번듯한 가정으로, 지금은 다들 40이 다 됐으니까 번듯한 가정을 꾸려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이성애자로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특히나 저 나이 때의 어떤 성적인 정체성은 우정과 어떤 사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 전에 군대에 관련된 그 단편, 중편 정도의 영화를 찍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한 사람이 그래서 게이야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사실 논문만 해도 산더미처럼 나와 있거든요. 동성 유대체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제 동성 간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학교, 군대, 수도원. 근데 수도원 같은 경우는 나이를 불문하고 60세 이 수도사가 아주 20대 젊은 그 수도사한테 연애 편지를 썼던 거를 묶은 책도 있어요, 아예. 근데 그렇게 감정이 사랑인가 우정인가 이게 같이 묶여있다 뭐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난 어떤 폐쇄된 공간에 왔을 때 여기는 무궁무진하게 감정들이 흩어져 있다는 거죠, 무정형에.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답을 다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이분법적이잖아. 너 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어쨌든 그들한테는 남겨두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데 신부님도 정말 섹시하지 않아요? 제가 그 유치원을 성지 유치원이라고 천주교 성당에 있는 유치원을 나왔는데 신부님들이 항상 너무 섹시해서 아직도 그게 성적 판타지로 남아있어요. 저는. 그래서 동유럽 같은데 여행을 갔을 때 거기는 이제 오소독스 교회니까 아직도 까만 옷을 입은 젊은 신부 뭐 교습생 이런 분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그러면 계속 따라다녔어요. 저는. 결국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자랑하고 배정치고 약간 병이에요. 병 있는 거 알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아베크롬비 앤 피치 입으십니다. 네. 이제 주인공들 좀 수위가 있는 질문인데 네, 남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질문하세요. 주인공들이 이제 노출신이 많은데 그건 감독님의 사적인 의도가 있었던 건지 다른 영화에 비하면 노출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찍으면서요. 근데 이 얘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어떤 게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우연히 무슨 검색 차원에서 들어갔다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을 해놨는데 되게 이제 작고 왜 은밀한 그 블로그더라고요. 이소일 감독은 되게 좋겠다. 자는 영화를 찍는 촉적 남자 배우들 다 따먹을 거 아니야 라는 걸 보고 나도 좋겠다 개새끼. 제가 감독님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무슨 그 게이 편집장에 대한 편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감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이게 아무래도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그 배우들과의 관계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무명 신인들도 무슨 어디를 가거나 놀러 가는 것도 다 무슨 소속사에 얘기를 해야 되고 막 지켜줘야 돼요. 기본적인 어떤 에티켓은 지켜줘야 되고 물론 현장에서 뭐 욕하고 육두문자 나오고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 작업 방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가끔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얘랑 뭔가 저는 퉁 안 좋아해요. 이혁상 감독님은 지난번에 연애하시던 분과 아직도 연애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이 언제였죠? 지난번 그 노란옷 때 노란옷 예 맞아요. 네, 아직 하고 있어요. 아직 하고 계십니다. 예. 이제 지금 만난 지 2년 좀 넘었고요. 물론 이제 아니 이미 한번 헤어졌어. 예, 작년에 작년 겨울에 한번 헤어졌다가 올해 여름에 다시 만나요. 그 박찬 실장님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한 이유는 여기서 어베일러블한 사람은 이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저는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됐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다른 퀴어 영화에 비해서 그 남자 또는 여자 간의 그런 그 관계보다는 그냥 게이나 아니면 섹슈얼 마이너리티의 그 개인의 그 성장담이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독님 본인께서는 그 야간 비행이 어느 정도 퀴어 영화인지 그 궁금하고 뭐 때로는 그 다른 그 사회적 해석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작을 하실 때 그거 어느 정도 염두를 하시고 그 만드셨는지. 또 원래 원 시나리오는 그냥 기웅이 또 게이고 두 사람의 로맨스에 국한됐던 이야기였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CCTV든 뭐든지 간에 일련의 자살 사건들이 좀 주는 충격 때문에 전면적으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그 안에 이제 기본 스토리가 있긴 했는데 전에는 멜로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남자 간에 아주 지독한 뭐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뭐 하여간 둘이 뭐 치고받고 뭐 이런 멜로디를 찍었었는데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그게 두 사람의 관계에서 국한되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까 그만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안에 성수자 약자 중에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성수자 이야기인 거고 어쨌든 하위 주체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니까 용주의 감정들을 이제 드러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어느 정도 퀴어 영화라고 하는 말은 좀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전 잘 최근에 이제 깨달은 거는 그동안 그렇게 제가 뭐 물론 퀴어 영화만 찍어왔다는 건 아니지만 10몇 년 동안 영화들을 찍으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퀴어 영화와 그 어떤 뭐 브로맨스든지 동성애 코드를 담고 있는 드라마 매체나 방송과의 차이, 이 선을 긋는 그 차이를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되게 단순한 이유도만요. 주인공이 I'm gay, I'm lesbian 하면 퀴어 영화더라고요. 즉 하위 주체가 자기 정체성을 자극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거꾸로 그래서 대중들은 그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기피하고 브로맨스 영화들, 엄밀하게 위대하게 하나 신세계 같은 영화에 열광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게 과연 올바른 걸까라는 생각을 요즘 가득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면 한국에서 퀴어 영화가 필요한가요? 아직도? 이혁상 감독님. 자꾸 저한테 질문하세요. 말씀 좀 어려운 하세요. 질문을. 글쎄 그 퀴어 영화라고 딱 이렇게 한정지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수자들에 관한 영화들 그 안에는 뭐 분명 게이, 레즈비언, 뭐 LGBT들이 포함이 되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은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로의 기적을 만들 때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항상 왜 고정관념이나 스테레오타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스테레오타입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양적으로라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심지어 그것이 안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 굉장히 어떤 혐오나 또는 이렇게 조롱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공론의 장으로 많이 나와서 토론이 되고 이야기가 되면서 개선이 되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소자가 나오는 영화를 퀴어 영화라고 한다면은 저는 더욱더 많은 감독들, 많은 또 LGBT 감독들이 나와서 자신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또 계속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다음엔 어떤 얘기를 할까? 이제 종로의 게이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다음에 뭘 얘기를 할까?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는 운동으로서 퀴어 영화를 만들어 오신 입장이었을 테고 네. 되게 뭐 거의 1년에 나오는 한국 상업 영화들을 거의 다 보잖아요. 항상 포스터를 하려고. 그런 포스터 만드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국에서 퀴어 영화. 멋있어 남자야. 진짜 멋있죠. 가끔. 한국에서 퀴어 영화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 게 그러니까 퀴어 영화뿐만 아니라 여성 영화도 필요하고 솔직히 다 떠나가면 상업 영화판에도 여성이 어쨌든 타이틀을 맡은 영화들도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적인 부분을 봤을 때만 국한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장르를 편식하고 있는 게 한국 영화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스릴러가 대세다면 다 스릴러 어느 순간 한 해 꼽아보면 멜로 영화 몇 개 없잖아요. 그런 방향을 봤을 때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욕을 했던 것이 처참하게 망하긴 했는데 가장 흥미로웠던 영화가 하이힐이었거든요. 하이힐 전진 감독. 네. 그게 트랜스젠더에다가 하드보일드 뭐 장르를 뭐 섞어가지고 만든 건데 굉장히 솔직히 폭력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폭력적이고 그게 어떻게 이성애자 감독이 그걸 다루는 방식인가 되게 흥미롭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동감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도 나오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성애자 감독이 저 무지한 상태에서 저걸 소재로만 다루는지에 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 저게 나쁜 영화고 왜 저러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는 하이 같은 영화든 아니면 종로의 기적이든 야간 비행이든 아니면 지금 제가 되게 응원하고 있는 그 게이 공학도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만들어지는 단편 영화든 뭐든지 양쪽으로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양쪽으로 팽창을 해야 되는 시기지 질적인 거를 아직까지 논하기에는 왜냐면 너무 협소하니까 그거를 똑같이 동감하는 거거든요. 저는 안 동감해요. 왜요? 전 세계적으로 퀴어 영화 시장이 끝났어요. 이제 다 죽어버려서 그 영화를 들고 해외 영화제 가도 이제 정체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영화들은 팔리지 않아. 주로 유럽에서 주로 만드는 영화들은 정체성을 고민하는 어떤 주체들이 아니에요. 동성애자 인해서 생기는 어떤 코미디
굉장히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둘이 이제 한쪽은 뭐 커밍아웃을 안 했어. 근데 뭐 이제 부모님들이 갑자기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 왔어. 그래서 뭐 우리 둘이 어떻게 할지 이 난리법석에 관련된 어떤 코미디 상황들이 주로 이루고요. 진지하거나 진지빠는 영화들은 절대 안 팔리고 이제 아시아 쪽 영화들이 그나마 진지빠는 영화들이 좀 남아 있고요. 미국은 아예 괴명을 했고요. 그래서 홈비디오로 뭐 희어나 뭐 이런 몇 개의 그 북미 쪽 배급사들이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어요. 영화적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조악한 것들 위인데 그런 영화들은 주로 게이 극장들이 있어요. 게이들이 팝콘을 먹으면서 소화를 해내는 거예요. 애인끼리 혹은 이렇게 뭐 동호회끼리 가서 막 이렇게 발 올려놓고 팝콘 먹으면서 막 낄낄거리고 그래서 왜 게이 커뮤니티 안에 막 그 은어들 뭐 아니 장렬하는 거죠. 게이들이 막 때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이런 어떤 캠프성 영화들이 많고요. 80년대 중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퀴어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려졌던 어떤 영화적 흐름이 정체성을 놓고 이야기하던 바가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끝이 났고 아직 힘겹게 붙잡고 있는 건 한국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지지해주고 있었던 20, 30대 여성층이 브로맨스나 대중영화들이 너무 많이 이제 그런 동성애적 요소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다 빠져나갔는데 사실은 그 빈자리를 게이 레즈비언들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채우느냐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시긴 했으나 제가 후회하지 않을 때는 성비가 9대 1이었어요. 그게 2006년. 심지어는 다른 극장에 가면 9점 이건 한 0.5 정도가 남성 성비, 혹은 동성애자 성비였는데 혼자 되게 이렇게 숨어서 보는 네. 게 심지어 선글라스 끼고 오신 거 그랬어요. 영화 보시까지. 그래서 그리고 백지나 백야 할 때만 해도 30%까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 너무 반가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야간 비행 하면서도 여전히 이제 한 1년 반 만에 개봉을 한 건데 여전히 이제 30% 머물러 있다라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다 빠져나간 거죠. 그 자리들을 어쨌든 결국 퀴어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개봉박주든 우리 이혁상 감독님 제외하고도 지금 막 고군분투하는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게이 감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미학적으로 실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대중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작은 돈으로 주인공이 I'm gay 하는 순간에 투자 안 돼요. 결국 독립영화 이 안에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배우들도 붙지 않고 I'm gay라고 하는 순간 그냥 슥슥슥 넘어가야 돼요. 대중영화들 하듯이. 근데 그런 시장들을 지켜주려면 결국 관객들이든 뭐든 간에 같이 이렇게 어떤 시장에 대한 고민이 저는 1차적으로 많이 들어서 영화 개봉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제가 어쨌든 경험했던 한 10몇 년 동안 한국의 퀴어 영화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한 글을 쓰고 그게 좀 후배 감독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즌 1의 싸움, 85년도부터 시작했던 퀴어 제너레이션의 어떤 시즌 1의 퀴어 영화로서의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매체를 하는 입장에서 미국 지난 1, 2년간 미국의 거의 모든 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를 시켰어요. 정말로 마지막 보루일 것 같은 미국이 거의 모든 주가 합법화를 시키고 있고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 베트남이라든지 대만 같은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동성 결혼의 물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독 그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 놀라운 일이고 한국의 사실은 게이 커뮤니티가 정말로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지난 몇 년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소비한 국산 게이 영화는 신세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쪽으로 사실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아마 이제 퀴어 영화 시장이든 아니면 동성애 인권 운동이든 좀 더 시작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질문 받도록 라그랑 티셔츠 입으신 분. 라그랑이잖아요. 라그랑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네, 건데 저한테 시선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 예, 말씀하세요. 여자분이어서 제가 시선이 빨리 안 갔어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감독님 거는 제가 다 본 것 같고요. 이상하게 저는
감독님 영화를 볼 때마다 저거 주인공들한테 감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좀 오늘도 제가 좀 보면서 좀 울컥했는데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쭉 감독님 영화를 봤을 때 배경이 거의 저희 동네더라고요. 그 해화동이라든지 성북동이라든지 명륜동이라든지 좀 이런 쪽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혹시 특별한 좀 이유가 있으신지 좀 개인적으로 조금 사소하지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혹시 이거 왜 이 다음 작품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늘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집니다. 계획 있으시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영화 잘 봐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그 현장에서 스태프들한테 별명이 두 개예요. 하나는 게이 마초.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게이 마초고. 저는 실제는 아줌마인데 현장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목소리 커지고 왜 거칠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별명이 강북게이예요. 그래서 촌스럽게 계속 강북에서만 영화 찍는다고 제발 강남에 좀 내려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스태프들 원성인데 일단 아파트 공화국 있잖아요, 한국이. 근데 사람 손때 어떤 장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색감이나 사람의 살아오는 어떤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졌던 질감 이런 것들이 사실 강남은 찾을 수가 몇 군데 없어요. 근데 그나마 좀 온전히 좀 남아있는 게 강북이고 이런데 점점 다 지금 아파트가 들어차고 있거든요. 금호동에서 많이 찍었는데 다 재개발 지역이에요. 곧 다 지금 반절이 이미 허물어졌고 아파트가 다 들어오는데요. 반절도 한 뭐 내년 초쯤까지는 다 헐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영화를 찍으면서 아마 그 허물어지고 있는 계속 흔적이나 그나마 남아있는 곳을 계속 추적을 해서 찾아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강북에서 계속 좀 애착이 좀 가는 것 같아요. 물론 해화동에서 금호동까지 내려오셨으니까 그 다음 작품 바로 강남 넘어가시면 되죠. 그리고 다음 영화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화가 그냥 제 영화 시즌 1이었으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큐어 영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물론 이제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큐어 영화를 나중에 뭐 50살이 넘어서 만들든 뭐 하든 영화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아서 다음 영화는 멜로 영화 찍으려고요. 이성애자 멜로 영화. 걱정되네요. 이성애자 어떡하지? 예, 또 질문 이성애자 멜로인데 남자만 카메라가 있죠. 받겠습니다. 예, 오늘 영화 잘 봤고요. 저는 오늘 앞에 계신 두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감독님들은 이성애자들이 만드는 퀴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 많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성애자들이 만들었을 때도 사실 뭐 예, 감독님도 이제 이성애 멜로드라마를 만드신다라고 하니까 이성애자들도 뭐 게이 영화, 뭐 레즈비언 영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만들면 잘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아직까지는 계속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까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아 저게 뭐냐 저게 뭐냐 감독 공부한 거 맞아? 뭐 제대로 뭐 취재한 거 맞아? 이러면서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욕하면서 보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또 이게 왜 나쁜 영화인지 계속 이게 주변 사람들과 또는 어떤 공론의 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성애자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영화들의 어떤 이해의 폭도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성영화제가 지금도 계속 잘 굴러가고 있는데 2회 때였을 거예요. 제가 그건 큐어 영화가 아니고 30대 유부녀에 관련된 영화를 찍었는데 여성영화제 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의 관점으로 어쨌든 영화를 찍었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때만 해도 거기에 상영되는 모든 감독은 여성이어야만 된다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고 하지 않으면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게시판에서 제가 작정하고 한 달 동안 싸웠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 화가 난다.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느냐.
물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남자 감독 영화도 상영을 하거든요. 근데 존중은 해야 되긴 하겠으나 당사자들의 어떤 관점은 존중을 해야 되겠으나 그게 딱 이렇게 고착이 되고 이런 거가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가 그게 퀴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영화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퀴어 영화가 몇 편 있는데 다 게이가 아닌 사람들이 찍은 거예요. 조지 수녀의 사례는 레즈비언 영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드리치라는 마초 스트레이트 감독이 찍었거든요. 그리고 뭐였죠? 그 크루징이라는 영화 윌리엄 프리드킨이 찍은 그 영화도 그냥 마초가 찍은 거예요. 스트레이트 찍었었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주는 함의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풍성하고 이래서 그거는 이제 세월의 영화사의 결이 좀 쌓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영화사는 아직 그 정도까지 내공이 있지는 않고 모 영화라고 어떤 영화인데 그 감독이 영화 끝나고 개봉을 할 때 그 시네시비 측에 요청을 해서 저랑 대담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 화가 나서 대담하고 기다리고 가자고 되게 폭력적이었어요. 상업 영화로 했는데 이거는 주인공이 게이로 등장하지만 너무나 호모포비아 관점이 너무 싫어서.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마초의 이 새끼 저 새끼 나온 거야.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사도 조금만 더 쌓이면 이성애자가 만들든 어떤 좋은 영화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좋은 거와 나쁜 거가 있는 거지 그거를 게이화 만들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만들든 게이가 만들든 예쁜 남자들 많이 벗기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받을게요. 빨간 셔츠 입은 남자분. 여자분 맞아요. 여자분. 영화 잘 봤었고요. 한국에서 게이라고 하면은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성철 씨가 좀 여성스럽게 한 것도 있고, 아니면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좀 티가 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그런데, 저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혜택을 받아서 사람들이 저 새끼는 절대로 게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스타일만 봐도 알겠네. 근데 뭔가 그런 오늘 또 봤을 때도 뭔가 약간 그런 스테레오타입의 느낌도 조금 받았고, 그래서 혹시 일부러 아직까지는 대중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아직은 저런 분이 더 식이 되셔서 그러신 건지.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그 두 감독님. 저도 종로가 술 마시고 그러면 소위 끼부리면서 돈다고 하는 어떤 끼문화도 좋아해요. 아니 미친년 욕하고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하죠. 이제 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다 쫓아다니면서 삭제하고 싶은 사진도 굉장히 많아요. 술 마시면 제가 전봇대를 애무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들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얘기하다 보니 그 전봇대 사진 여기 많이 삭제가 됐던 준우라는 캐릭터는 그냥 왜 우리가 여성스럽게 행동하거나 이런 친구의 어떤 표상처럼 보여주고 싶었는데 한 15분, 20분 가량 삭제됐어요. 영화에 삭제됐고 안 늙는 건 아니에요. 회장 때 같은 경우도 마담이나 이렇게 여성스러운 캐릭터를 종종 넣긴 하는데 저는 일단 약간 의도적으로 피한 주인공한테는 약간 피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캠프 이야기라고 해서 그 동네 캠프 안에서 이 어떤 제스처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놀이문화로서 하고 있는 것들을 미국의 캠프 영화들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서로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는 좀 영화 지금까지는 만들면서 요거가 이성애자든 뭐든 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게이들이면 되게 여성스럽고 어쨌든 스트레오 타입화되어 있는 어떤 표상 때문에 그게 가려지는 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영화를 찍어봤던 것 같고요. 모르죠. 나중에 이제 지나서 더 나이가 들면
배우 같은 사람들 벗겨주시고 그건 제가 아니에요. 여기 이혁상 감독도 있는데 이혁상 감독님이 이제 그 긴장하셔야 되는 게 작년에 커밍아웃했던 그 동윤영 감독이 저한테 커밍아웃했고 본인도 성 정체성을 스스로 깨달은 어떤 감독이 하나 있는데 지금 배우가 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운동도 하고 살찌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제목도 정해놨어요, 그 친구도. 한국의 배우들.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주 본격적인 그 베어 게이 영화들을 찍겠다라고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이 어디선가 언젠가부터 이 일본에서 아마 수입되어 온 이 베어 컬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종로에 약간 그 뚱게이바들이 있습니다. 이혁상 감독님 같은 그런 몸매들만 거의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저는 가면 정물화 집을 봤죠. 그냥 의자죠, 의자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저를 보지를 못해요, 진짜로. 실제로 안 보여요, 저는. 그 문화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마른 사람들이 미친 듯이 밥을 먹고 프로틴을 먹어서 살을 찌는 굉장히 괴상한 문화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역병 같은 겁니다. 뭐가 돼야 돼요, 종로 역병에서. 아니 그러면서 자기는 배우를 좋아해요. 그래서 배우들은 왜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냐라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10분 전에도 계속 울분을 토했던 저 친구가 무슨 역병.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헐리우드 배우가 세스 로겐이거든요. 나랑 머리끈에 자꾸 싸우잖아. 내 남자. 근데 그 뭐냐, 사실 저희 그 배우들 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배우들은 또 이렇게 말랐다가 살찐 사람들 또 이렇게 하대하잖아요. 무슨 카스예요? 무슨? 저희는 그게 있어요. 참뚱이라는 게 있죠. 어렸을 때부터 소화비만으로 이렇게 어디 참뚱 앞에서 그러는 예. 치수 성분이 불순해.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또 예, 약간 그런 게 또 있긴 합니다. 에볼라 같은 거예요. 에볼라. 네.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스테레오타입은 늘 막 이렇게 뭐 이런 그 게이 언니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되게 잘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뭐 잘해요. 막 잘 하는데 근데 이제 방송이 잘하고 있잖아. 네. 근데 이제 약간 영화를 만든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경제적인 재현의 방식이기도 한데 또 저는 약간 그 어떤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되게 안 좋아하는 또 게이 당사자들도 되게 많고 또 다른 분들도 왜 항상 저런 식으로만 그리냐 이렇게 굉장히 여성스럽고 소위 말하는 여성스럽고 끼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 어떤 정말 눈에 보이는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싫어한다기보다는 아니 우리가 그런데 뭐 어때 뭐 이런 태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것이야말로 어떤 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기집애 같다 또는 뭐 여성스럽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어떤 게이다움의 하나, 게이니스의 어떤 하나로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좀 그럼 어때서 뭐 니네들이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한국 커뮤니티가 그게 되게 심한 것 같아요. 많은 커밍아웃하지 않은 우리가 말하기로 이제 주말 게이라고 하죠. 주말에는 종로 이태원 나와서 즐겁게 놀지만 이제 주말이 끝나면 정말 다시 스트레이트로 완벽하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아메리카고, 삼성, LG 다 있습니다. 다 일하시는 그 수많은 이제 주말 게이들이 있는데 일틱 정말 많이 따지잖아요. 일틱이 일반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어떤 끼스러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친구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한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스트레이트 루킹, 스트레이트 액팅을만 찾아서 사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유독 그 어떤 동성애자스러운 어떤 말투라든지 그런 것을 동성애자 진영 안에서 굉장히 밀어내고 싶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사실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동시에 제가 아는 가장 일틱스러운 게이는 바로 박시영 실장님이 아닐까. 일부러 그렇게 사시는 건가요? 얘는 술이 취해도 맞춰요. 아니 전 개인적으로 그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 교육받고 오나? 비디오 같이 막 어디 가서 나만 빼고 다 비디오 보고 저렇게 교육받고 오나? 진짜 어디서 배워야 되지? 그러니까 진짜 정말로 저는 그거를 배척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부분인데 근데 술을 먹다 보면은 막 옆에서 막
2년 전에는 언니 막 쌍용 거기 전 정말 끼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저도 막 갑자기 막야 이년아 그러면은 너무 공격적인가 봐요. 그 어떤 하이톤의 말투로 해야 되는데 야 이년아 이게 갑자기 너무 막 그랬는데 뭐 내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태어난 거고 어떻게 하겠어 없는 거고 슬프네요. 네. 다음 같이 먹겠던 빨간 옷 입으신 여자분부터 먼저 갈게요. 네,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좀 이거를 미루다가 봤거든요. 이 영화를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제 친구가 레즈비언인데 아우팅을 당했어요. 고3 때. 근데 제가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저렇게까지 화를 내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계신 네 분의 그 커밍아웃 하시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옆에 있었던 친구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이년아 나 게이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한테나 이제 뭐 가족들한테는 다 이제 밝혀 커밍아웃 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커뮤니티 내에서 저는 이태원 죽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종로 쪽이고 저는 이태원 쪽인데 그러니까 뭐 클럽 같은 데 막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뭐 떠나가지고 이제 그런 같은 뭐 고등학교 친구들, 아니 동네 친구들 같이 놀러 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게이 클럽을 가면 내가 게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게이라는 거. 게이 클럽을 3년 동안 가면서 술을 먹였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냥 뭐 제가 요즘 뭐 취향이 좀 독특한가 보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이제 놀다가 저녁가 노네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가지고 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커밍아웃한 게 제일 기억나는 게 그냥 이거였어요 발음이. 뭐 그냥 그게 알고 보니까 뭐 너 그래도 네가 뭐 자다가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어떤 이렇게 얘가 독특한 이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아 이제 뭐 남자까지도 하는구나. 역시 내 아들이다. 역시 네가 이거 유흥계 마담을 어머님이 약간 저희 어머니가 이윤계를 주름 잡고 계시던 그 구미 유흥계 큰 손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되게 독특한 어떤 성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였었지. 그러니까 내 삶을 전체를 이제 나는 저기 뭐지 남자랑 연애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케이스가 솔직히 커밍아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 황당했던 경험들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막 가슴 아프거나 그랬던 것보다는 왜 몰라주지 진짜. 너 게이라고 왜 몰라주지? 저도 뭐 딱히 무슨 세세한 어떤 사건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땐 좀 무모하게 젊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커밍아웃 텔레비전 공주파에 가서 제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 틀었어요. I'm gay. 그래서 제가 13대 증손 외아들이 시집사예요. 그래서 문중들이 체포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시를 부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장손 잡아와야 되니까 그 서울에 가서 저 새끼를 잡아와. 진짜 체포 결사대가 막 결성이 됐고 그게 벌써 뭐 90년대 후반쯤이니까 쉽지는 않았죠. 문중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이 호러머니와의 싸움. 그게 한 쉽지는 않았고 좀 뭐 힘들긴 했고 주변 뭐 친구들도 이미 TV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조금 그 사람들이 좀 멀리했던 것도 있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좀 뻔뻔한 것 같긴 해요. 뻔뻔. 그냥 되게 심심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송에다 대고 해버리니까 모든 건 한 번에 그냥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 정리되는 어떤 거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지금 뭐 아무도 저한테 다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어쨌다 저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되게 편하죠 그냥. 저도 이제 이송 감독님과 비슷한 상황에 종로의 기적을 만들면서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들기 전에 이제 친구들 브랄 친구들한테 이렇게 먼저 좀 커밍아웃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저랑 이제 소위 말하는 물빨을 했던 친구 죄송합니다. 예, 물고 뭐 빨고 뭐 이런 예, 물빨은 정말 좋아했죠. 이런 얘기 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를 한다고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언젠간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심을 했던 차여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난 게이이고 너희들 몰랐겠지만 어쨌든 뭐 게이고 뭐 어쨌든 다들 이렇게 좀 약간 정적이 흘렀는데 그때 가장 힘이 되셨던 사람은 사실 각 친구들의 부인들이었어요. 확실히 이제 이해의 폭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 남편 이해 막 이렇게 얼떨떨해하는 남편들 막 이렇게 쿠사리 주고 막 같이 막 얘기하면서 예 여기 있는 언니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랑 이렇게 약간 썸씽이 있었던 그 친구는 그때 아기를 안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덜덜덜덜 갓난 애기 막 태어난 딸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를 이제 방으로 이렇게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럼 난 뭐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쨌든 저와 이렇게 관계를 맺었었으니까 그럼 난 어떻게 해서 내 수를 어떻게 나도 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걸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심을 시켰죠. 뒤늦게 깨달으시면 큰일 나는데 예. 오늘도 파리쿡과 미즈넷에 가면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결혼하고 성관계를 5번 가지고 우리 남편이 저랑 안 해줘요. 왜죠? 여러분 게이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1년에 몇 번씩 정말 해달라 그러면 아침에만 해줘요. 게이입니다. 왜 아침에만 하는지는 다들 아시죠? 아침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의문방어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뭐 확실히 결혼하시기 전에 여성분들은 잘 체크를 해보시고 혹시 모르겠으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는 관상만 봐도 알거든요. 네, 그럼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저 이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튼 저의 커밍아웃을 얘기를 들려드리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냥 엄마 나 남자 좋아 나 결혼 안 해. 근데 저희 집은 부산입니다. 부산 어머님들은 이탈리아 어머님 같은 분들이어서 내려가면 항상 말씀하십니다. 일단 결혼하고 이혼하면 되잖아. 그리고 뭐 학교에서는 이제 저는 주성철 기자가 제 학교 동기예요. 대학교 신의 21. 그 친구한테 2005년도에 처음 커밍아웃 한 뒤로 저는 어느 단체에 들어가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 그냥 I'm gay라고 할 기회는 잘 없어요. 대신에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걸 다 드러내죠. 초반부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었고 드라마틱한 순간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커밍아웃 이야기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네요. 어쨌든 오늘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 얘기하는 거 많이 재밌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여전히 개봉 중이니까 SNS로 역시 홍보 같은 것도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한마디씩 하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예, 뭐 짧게요? 예,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예, 소문 많이 내주시고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될 영화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뭐 영화 한 편 가지고 별짓을 다 하네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뭐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런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이 영화가 이제 10,000명을 넘긴 게 가장 앞에 있는 경명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앞에 5분 가방 꼭 받아가세요.